자, 안녕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대비 지구과학 1 연계교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계획은 1탄, 2탄, 3탄으로 좀 3개의 강의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영상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20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이 해령 주변의 고지자기 분포, 이 고지자기 문제는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내면 얼마든지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이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 해령의 열곡은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이 해령의 열곡이 북반구에 위치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극기가 정자극기인데 그 해령의 열곡은 정자극기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복각이 플러스 50도, 같은 정자극기인 지점의 B에 복각이 플러스 50도인 걸 보아서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니은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자,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지자기 방향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극 방향입니다. 정자극기에서 말이죠. 따라서 이 그림은 해령의 열곡이 여기 있고 이 지점이 B고요. 이 지점이 N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자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해령의 열곡을 중심으로, 자, 여기가 이렇게 정자극기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자, 해령의 열곡을 중심으로 이 고지자기 방향이 대칭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같은 정자극기이므로 고지자기 방향은 동일합니다. 화살표 길이도 똑같아야겠죠. 여기 똑같은 지점이니까 화살표 똑같습니다. 반대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A 지점은 북극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가 A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따라서 A 지점은 B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복각으로 푸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닙니다. 이건 맞는데 복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북반구 위치하는 거 맞고요. C지점의 해양지각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C지점의 해양지각은 지금 열곡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열곡이 있죠. 열곡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지점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렸죠? 기억니은은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 B지점과 C지점의 복각을 비교하는 겁니다. A, B, C의 복각 값을 비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B지점의 복각은 플러스 50도고 C지점의 복각은 플러스 53도, A지점의 복각은 마이너스 52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A, B, C 지점에 생성되는 고지자기는 말이죠. 그 당시에 얘가 어디서 생성되었냐면 열곡에서 생깁니다. 이 A, B, C는 모두 해령의 열곡에서부터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52, 50, 53이 말하는 것은 이 지점의 그러니까 이 열곡의 복각입니다. 그러니까 열곡의 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성 당시 열곡의 위도. 자, 다시 써볼게요. 제가 생성 당시 열곡의 위도입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생성되는 거는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생성 당시 열곡의 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성 시간을 보면 C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 A, 최근이 B가 생겼습니다. 근데 C의 복각이 53, A의 복각이 52,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3, 52, 50으로 복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령의 열곡 자체가 저위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B의 복각은 50도, C의 복각은 53도면 C가
북쪽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디귿 문제를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디귿 선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C 지점의 해양 지각이 이동하는 방향은 결국 열곡으로부터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ABC의 복각을 기준으로 ABC의 생성 당시 위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생성 당시 열곡의 위도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걸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20페이지 10번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아요. 공부 열심히 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형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수능 특강 39페이지 날개 3번을 보겠습니다. 수특에 있는 날개들도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자, 사측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측리의 폭이 어떻게 된다라는 날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냥 딱 보고 정확히 푸실 수 있다면 공부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사측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측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측리의 형성 과정과 사측리라고 나와 있는 수특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측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측리가 항상 우리가 그림이 나오면 맨날 예전에 나왔던 유형들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측리 그려지잖아요. 그쵸? 이동 방향,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위쪽이니까 역전 안 돼 있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역전 돼 있고, 이런 문제들 매번 풀었는데 역전 여부를 묻거나 이동 방향 이런 거 물을 때 그림이 그려지면 쉬운데 그림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림 안 주긴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측리의 폭이 어떻게 된다라는 서술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선지 좀 당황하기 쉽거든요. 직접 그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측리의 폭이 넓어집니다. 다음 4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여러 종류의 퇴적암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기니디 설명 따로 안 할게요. 디귿만 조금 보겠습니다. 디귿은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거 맞거든요. 이거 정답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이걸 찍고 있냐면, 자, 가는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나는 유기적 퇴적암이고요. 다는 뭐죠?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따라서 디귿 처트, 화학적 퇴적암의 처트는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것이다 라는 선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귿이 여기가 아니라 요 유기적 퇴적암의 처트에 달려있다면 디귿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이 디귿 선지는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된 것, 얘는 말 그대로 화학적 퇴적암 중에서의 처트를 설명하는 것이지 유기적 퇴적암의 처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석회암으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석회 물질이 침전되는 것이랑 그런 석회질 생물이 쌓여서 생긴 유기적 석회암과 석회 물질이 침전된 화학적 석회암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 선지를 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이 문제 같이 봤고요. 46페이지 5번은 사실은 그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변형이 됐었던 문제인데, 이 측리면을 관찰한 것이다. 이 측리면과 단면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지층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다라고 할 때 쌓기나무 보듯이 생각하시면, 측리면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를 본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본 걸 측리면, 옆에서 본 거를 단면이라고 합니다. 측리면, 단면. 측리면이 왠지 측리가 있게 보이려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단면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수특에서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볼 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죠? 여기 지금 연은과 건열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야죠. 이건 측리면을 본 겁니다. 그런데 건열이 요런 식으로 보인다, 혹은 사측리가 요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건 모두 단면을 본 겁니다. 옆에서 본 거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6번입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데요. 디귿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는 나에 비해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에서 형성된다.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보통은 단층이 일어나고요. 온도가 높아서 변형되는 곳이 바로 습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습곡과 단층 중에 어디가 온도가 높고 낮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수특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자, 59페이지.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생누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로마톨라이트고,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지질 구조의 일종이지 남세균 자체의 화석이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원생누대의 특징은 에디아카라 동물群과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의 길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대로 길기 때문에 당연히 성캄브리아 시대도 시생누대가 원생누대보다 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생누대가 시생누대보다 깁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올게요. 수능 완성 7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길어봤자 30분 이내일 것 같네요. 자, 니은 선지 보면 A 지점에서는 진원 깊이가 300km보다 깊은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이거 대부분이 어떻게 푸셨냐면 A 지점 1000m 해구가 발달해 수렴형 경계네, 수렴형 경계 신발 지진 니은 맞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수렴형 경계는 해구가, 여기가 해구라고 할 때 해구에서부터 섭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입대, 베니오프대 혹은 섭입대가 발생하고요. 요런 곳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구는 베니오프대에 비해서는 훨씬 얕습니다. 자, 이게 미터 단위, 1000m로 나와서 깊어 보이는 거지 10km예요, 10km. 그쵸, 해구는 10km인데 진원 깊이가 300km보다 깊은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죠? 훨씬 더 깊게 내려가서 베니오프대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는 점, 해구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해구,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 그럼 해구 신발 지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9페이지. 자, 요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여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보통은 A랑 B가 뭔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 수능 완성 문제에서 안 줬죠. 뭐가 유럽에서 준 거고 뭐가 아메리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부분 좀 잘 알아둡시다. 그림을 딱히 안 가져왔네요. 자, A 지역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맞습니다. B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능 완성 17페이지에 나온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피파의 속도가 느린 곳이 온도가 높은 마그마, 뜨거운 플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9월에서 연계됐었던 것 같은데 지진파의 속도로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있는지 차가운 플룸이 있었는지를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면 온도가 높다. 다음 20페이지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20페이지의 이 3번 문제는 그 해산, 열점에서 생성된 해산을 절대 연령을 나타내고 뭐 거리 어떻게 해가지고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열점과 해산에서 이게 보통 문제가 쉽거든요. 하와이 섬이 뭐 열점으로 생기고 이동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뭐 이동 방향이 바뀌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는 게 가장 나이가 적다. 그래서 이동 방향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틀렸었다면 비슷하게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했었는지 다시 보면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도 기억과 니은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디귿이 많이 헷갈렸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 굉장히 많이 낚시로 나왔습니다. 그냥 원자 같은 개념서에서도 이러한 개념들, 뭐 반감기 한 번이면 1대 1, 반감기 두 번이면 1대 3, 세 번이면 1대 7. 그래서 총 원소분의 남은 모원소는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성된 자원소가 분모로 가고 남아있는 모원소가 분자로 가면 얘는 1분의 1, 3분의 1, 7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분모와 분자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A, B가 붕괴해요. B는 그럼 모원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B의 양은 모원소랑 같은 거예요. 자원소분의 모원소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 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왼쪽 거는 분모가 전체의 원소입니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 원래 전체 양분의 모원소의 양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원소가 분모로 들어가면 전체에서 모원소만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이런 식으로 1분의 1, 3분의 1, 7분의 1, 1대 1, 1대 3, 1대 7 얘를 분수로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모르고 틀린 학생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 3, 1대 7로 내면 다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내니까 틀렸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 분수로 나왔을 때 항상 이 분모와 분자를 잘 읽자라는 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9월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빠른 것과 느린 게 흰색, 까만 게 이제 빠른 거니까 지금 A지역이 온도가 높고 B지역이 온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맞고 디귿이 맞고 기억이 틀렸죠. 기억은 10점이다가 틀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지구과학 교육과정상에서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10점에서도 원래는 압력의 감소가 아니라 온도의 증가로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전 교육과정 G2에서는. 그런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10점이든 해령이든 모두 압력 감소로 생성된다 이렇게 배우죠. 예전에는 10점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산섬을 10점이라고 배운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10점과 뜨거운 풀룸도 또한 다릅니다. 이 10점이라는 거는 우선 10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암석권에 없어야겠죠. 연약권에 있어야 하는데 연약권 맨 위쪽, 암석권과 맞닿아 있는 부분 쪽을 10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점에 의해서 위에 생긴 섬들은 10점에 의해 생긴 화산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10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보면 화산섬이라 써있잖아요. 10점은 좀 더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A 위치 A 정도가 10점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면 보통은 연합권 상부 쪽에 연합권 상부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애매할까요? 네, 암석권 연합권 상부가 맞습니다. 멘틀의 상부라고 하면 암석권일지 연합권일지 헷갈리겠지만 연합권 상부 쪽에 10점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마지막은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이 거폭 이동 경로 문제이죠. 이 문제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럽인지 북아메리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디귿 선지겠죠. 유럽은 니은 시기부터 디귿 시기까지 저희도 방향으로 이동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말하고 싶었을 텐데,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 9월 모의고사 16에서 20번 그 부분 해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기 문제,
이 고지자기 문제, 이 이동 문제, 복각에 대한 이동 문제들은 사실은 2016년에서 19년도 G2에서 굉장히 킬러로 많이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문제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지계 회전까지 푼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계 회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봤자 이런 지계 이동, 상대적인 이동 방향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과정으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지질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다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랑 모의고사 문제 살펴봤고요.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 밑에 댓글로 어떠한 문제, 뭐 몇 번 문제나 뭐 개념이 어렵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몸 조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2탄 대기해양 파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